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합의를 2번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조건부로 합의를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활용을 하면은 엄청 이득을 볼 수 있고 엄청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블로그나 뭐 카페, 지식인 등에서는 절대 노출이 안 돼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합의를 할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2번 할 수 있고 조건부 합의를 할 수 있냐, 이 방법과 장점 궁금하시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요,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좋아요 표시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간단하게나마 댓글로 응원 그리고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조건부 합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쓸 때는요, 얼마를 받고 얼마 받은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다. 그리고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가 명시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의서를 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합의서 쓸 때 뼈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요, 솔직히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 쓰는 게 망설여져요. 왜 그러냐면, 합의 쓰고 나서 나중에 후유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지? 한시장애로 난 합의서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 3년이 지났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합의를 쓰기가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시장애로 합의한다. 그러면은 조건부로 이렇게 다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뽑아온 금액이 한시 3년이다. 그 문구에 어떻게 쓰냐면요,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유장애가 남는다는 의학적 소견,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검토 및 보상하겠다라는 문구를 꼭 달아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2번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발목이 아직 안 움직여요. 그러면 한 번 더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겠어요? 내가 영구장애가 될지 한시장애가 될지 일단은 모르지만 3년 동안은 한번 보겠다. 재활을 해보고 그때도 만약에 안 낫는다, 그럼 영구장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다시 재청구하든가 소송을 들어가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보통 일반인들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보험사하고 합의할 때는요, 이 부분은 영구장애 인정받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거의 단서조항을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 단서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단서조항을 단다라고 해서요, 무조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보험사는 영구장애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다시 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구장애가 맞냐 아니냐. 물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의하는 거는 전문가를 선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보험사하고 분쟁이 더 심할 거거든요. 보험사는 일단 재청구가 들어가면요, 실적에 안 잡혀요. 늦게 합의를 하고 지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기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기 실적은 이미 처음에 조건부 합의할 때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아마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조건부 합의가 뭐가 있냐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수술하고 한 1, 2년 지켜보자. 근데 그때도 뼈가 안 붙었다. 아니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년 있다고 재수술하는 걸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2년 동안 합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다냐, 합의서는 쓰되 추후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한다 또는 지불 보증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 놓으면 이번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은 또 수술비를 청구하거나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단서 조항 다는 게 보험사가 그렇게 쉽게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서 조항도 잘 달아줍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요, 나도 안심하고 합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발생할 위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담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는 보험사한테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요, 많이 공개되어 있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비공개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주위에 다친 분이 있다, 합의를 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은 이 영상 링크를 꼭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응원 또는 궁금증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좋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 주제는 간병비입니다. 우리가 입원해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리 부러졌어요. 아니면은 양쪽 다리가 부러졌거나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간병인을 써야 하는 경우 있죠. 이 간병비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 받아야 되냐? 제가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